안녕하세요. 인스턴트 독후감입니다. 오늘은 비문학 도서를 가지고 독후감을 써볼 거예요. 예전에 4학년 친구와 썼던 독후감인데 제목을 안 적어놔서 제가 어떤 책이었는지 사실 까먹었네요. 내용은 주로 나무와 식물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소개해주는 책이었어요. 보통 독후감을 쓰면은 동화나 소설책이 쓰기 편한 게 사실인데요. 요령만 알면은 지금 소개해줄 비문학도 독후감 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전에 나무를 타고 논 적도 있고 나무 그늘에서 도시락을 먹은 적도 있다. 또 나무는 많은 곳에 쓰이는데 책상이나 의자, 책, 연필처럼 갖가지 물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무의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산소를 내뿜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무는 참 인간에게 이로운 것 같다. 여러 가지 나무들의 특징을 소개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이 책의 주제인 나무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관련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처음 부분을 시작했어요. 나무 주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경험과 나무로 만든 도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하기, 마지막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 그런 것들을 썼는데 이 외에도 과일이 열린다거나 약재로 쓰인다거나 하는 부분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런 것 외에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도 괜찮아요. 이처럼 이제 비문학 계열을 쓸 때 처음 부분에는 그 책이 설명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쭉 정리하는 걸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중간 부분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풀었으면 훨씬 내용이 좋아질 거예요. 처음 부분에서는 나는 이것에 대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로 시작해서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중간에 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나 인물, 역사 이런 책들도 자기가 그것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쭉 써보면 돼요. 예를 들면 과학과 관련된 책에서 별에 대해서 읽고 쓴다면은 평소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이나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아니면 요즘 유튜브 과학 채널에서 우주에 관한 영상도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몇 개 보고 거기서 알게 된 점이나 아니면 특히 더 궁금한 부분을 써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우주 저 멀리에 여러 가지 별들이 있다고 한다. 엄청 뜨거운 별도 있고 차가운 별도 있고 다이아몬드로 된 별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어딘가에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별도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 부분은 책 내용에 관해서 써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그 주제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던 것들로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럼 중간 부분입니다. 과학자들이 식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토마토와 감자를 섞어 포메이토를 만드는 게 되게 멋졌다. 과학의 발전이 생명의 모습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커졌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것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런 것 같은데 결론은 스트레스를 받아 둘 다 맛이 없다고 한다.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면 안 되나 보다. 그래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니 언젠간 내가 좋아하는 감자와 토마토를 한꺼번에 먹는 날이 오면 좋겠다. 여기는 독후감의 중간 부분인데요. 아까 처음 부분에는 내가 책을 보기 전에 알고 있던 것들, 궁금하던 것들, 상상하던 것들을 시작으로 썼다면 중간 부분은 뭘 쓴다고 했죠? 중간 부분부터는 이제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과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써보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단순히 새롭게 알게 된 책 내용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자신이 느낀 점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녹색 글씨는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 그러니까 책 내용이죠. 빨간색은 자신의 생각, 파란색은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한번 보면은 알게 된 사실, 그 다음에 느낌, 다시 또 알게 된 사실, 그 다음 다시 느낌. 색깔로 보면은 녹색, 빨간색, 녹색, 빨간색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아니에요.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자연스럽게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내 생각을 잘 섞어주세요. 자, 그리고 중간 두 번째 부분이에요. 나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대나무를 나무인 줄만 알았다. 그런 대나무가 풀이라니. 대나무에게 배신감이 들었고 풀 주제에 나보다 훨씬 크다니. 나무 중에는 1, 2cm로 가장 작은 나무인 돌메아 나무도 있는데 풀이 이렇게 크다니 아주 부럽다. 알고 보니 대나무는 속에 나이테 대신 구멍과 마디가 있다고 한다. 구멍만 있자니 부러질 것 같고 마디만 있으면 나무와 별 다를 게 없다. 그래서 부러지지 않도록 간격에 따라 마디가 있다고 한다.
자, 중간 두 번째 부분인데요. 중간 첫 번째 부분과 구성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그에 대한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까랑 차이가 있다면은 내 생각과 느낌을 먼저 쓰고 알게 된 사실을 뒤에다 써서 첫 번째와 비교했을 때 순서만 바뀌었지 생각과 느낌,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 이 두 가지는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3번을 보면은 모두 다 쓰지 말고 기억에 남는 것만 이렇게 썼죠. 비문학 책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거예요. 하지만 독후감을 쓸 때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서 특히 기억나는 거나 재미있던 거 한두 가지만 찝어서 이런 식으로 사실과 내 생각을 섞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다. 엄청 신기했다. 대나무에게 약간 많은 배신감이 들었지만, 그리고 나무를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종이도 아끼고 연필도 소중히 쓸 것이다. 자연 파괴는 곧 인간에게 돌아오니까. 중간까지는 되게 잘 썼다가 마무리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뭐 괜찮아요. 보면 책을 읽고 나서 전체적으로 드는 느낌과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줬어요. 보통 제가 권하는 건 교훈, 결심, 바램 이렇게 권하는데, 이렇게 자신만의 감상과 느낌이 있다면 그걸로 마무리를 하면 되고요.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교훈, 결심, 바램 이 순서로 가면 됩니다. 이 책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고, 그리고 그 교훈을 얻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결심한 내용,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앞으로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글쓰기에 익숙해지면 그 틀에서 벗어나서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면 돼요. 자, 오늘은 비문학 독후감 쓰기를 해봤는데요. 방법만 알면은 동화나 소설보다 훨씬 비문학 독후감 쓰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도 따라서 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